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갈등관리협칙과 공익활동지원팀 주무관 시경민. 둘둘 일자리 공익활동 매니저 권순일입니다. 2022년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설명회도 작년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따랐지만 끝까지 공익활동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참여단체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에는 21년도보다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길 기대하며 22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 진행 순서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일정 및 개요에 대해서는 권순일 공익활동 매니저가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사업계획서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2부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순일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공모사업 추진 일정 및 개요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화면은 2022년도 공모사업 추진 일정안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공모사업 접수 기간은 1월 28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2월 11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결과 발표는 3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지원사업 공고입니다. 공고는 2022년 1월 24일부터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확인하시는 방법은 총 2가지가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 좌측 상단 서울시 소식 메뉴를 클릭하시고 공고 메뉴에 고시공고를 클릭하시고 검색 조건을 담당 부서로 설정하신 후 갈등관리협칙과로 검색하시면 2022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상단 분야별 정보, 메뉴 클릭, 우측 상단 행정 메뉴 클릭, 그리고 시민협력 탭에 협지 서울로 들어가셔서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 메뉴로 들어가시면 고시공고와 같은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원 대상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실시되는 사업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으셨거나 접수 기한 마감일인 2월 11일까지 교부받을 예정인 단체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재지, 즉 단체의 주 사무소가 서울시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장 또는 행정안전부나 교육부와 같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만 지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 법인이지만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지 않는 단체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지원 대상에 속하지 않은 단체가 있으며 더불어 단체 설립 목적이나 주된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을 계획하여 제출한 단체도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새마을회나 바르게 살기 운동 등 법정단체도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심사 제외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2개 이상의 사업을 계획하여 제출한 경우 2개의 사업 모두 제외하지 않고 최근에 제출한 사업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하고 그 전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본사업,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제출한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계획으로 중앙부처나 타 기관, 서울시 타 부서에 지원받을 단체도 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참여했던 기존 단체의 경우 19년도부터 21년까지 연속 3번 모두 지원받은 단체도 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사업에서 사업 포기를 한 단체, 종합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단체, 자부담 이행률이 5% 미만인 단체도 심사 제외 대상에 속합니다. 또한 응모 부적격 단체의 경우도 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원 제외와 심사 제외의 차이점은 지원 제외는 지원을 하여도 공익사업 선정위원회에 심사 자료가 전달되지 않는 것이며 심사 제외는 선정위원회에 심사 자료를 전달하게 되지만 심사에서 제외 대상으로 선정되는 사항입니다. 지원사업 접수입니다. 접수 기간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1월 28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2월 11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서울시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이 몰려 시스템 접속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2월 11일 이전에 미리 접수를 완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감 기간에 맞춰 접수하실 경우
접수 시간을 넘겨 접수를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방문 접수나 우편 접수는 불가하니 모바일 또는 PC를 통해 보조금 관리 시스템에서 접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저희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의 2022년도 사업 예산은 총 20억 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단체에서 사업 신청 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 후에 그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하실 수 있는 사업 유형은 총 4개 유형입니다. 한 개의 유형만 선택하여 지원하실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유형을 선택하거나 단체에서 임의로 유형을 신설하여 지원하실 수는 없습니다. 해당되는 유형이 없다면 기타 공익사업 유형을 선택하여 지원하시면 됩니다. 2021년도 작년도 지원 금액별 현황입니다. 1,000만 원 미만부터 2,00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한 금액대로 분포되어 있으니 신청하실 사업에 맞는 보조 금액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1,600만 원에서 1,800만 원 사이의 금액으로 보조금이 제일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신규 또는 기존 단체 선정 현황입니다. 작년에는 신규 79단체, 기존 56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예산이 동일하여 비슷하게 설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선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정은 기존 단체와 신규 단체를 분리하여 심사합니다. 기존은 기존 단체와 함께 심사를 하며 신규 단체는 신규 단체끼리 심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신규 단체는 전체의 약 60%를 선정하고 기존 단체는 전체의 약 40%를 선정합니다. 여기서 신규 단체의 기준은 최근 5년간 본사업, 공익활동 지원사업에서 보조금을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단체입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사업 유형별로 분리하여 심사합니다. 총 4개의 사업 유형은 같은 사업 유형끼리 분리하여 심사합니다. 문화관광도시 유형은 문화관광도시 유형끼리 심사를 하며 문화관광도시 유형과 복지 유형을 같이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선정은 접수 후 신청 단체 수에 비례하여 선정하기 때문에 사업 유형별로 경쟁률은 상이하지 않으며 기존과 신규 단체의 경쟁률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개 단체 선정해서 접수 신청 단체가 100개 단체이면 신청 단체 대비 선정 단체의 비율은 100분의 10인 10%가 됩니다. 그 중에서 문화관광 도시 유형의 40개의 단체가 접수를 신청하였다면 40개의 10%인 4개의 단체만 선정하게 됩니다. 더불어 복지 유형에는 30개의 단체가 신청하였다면 30개의 10%인 3개의 단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정하게 되면 어떠한 유형으로 선택하더라도 경쟁률이 같기 때문에 사업 유형 선택에 따른 선정 유불리가 나뉘지 않습니다. 사업 선정입니다. 2022년 2월 11일 접수를 마감하고 지원 제외 대상을 선별한 다음 심사 서류를 공익사업 선정위원들에게 배포하여 2월 한 달간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사 제외 대상은 심사를 하되 별도로 구분하며 4개의 유형을 각 분과로 나누어서 분과위원들이 유형별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사 항목과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의 역량, 사업 내용과 추진 방법, 사업 예산, 자체 부담으로 배점이 나뉘며 사업 내용 및 추진 방법이 가장 높은 배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 부담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하며 자체 부담은 보조금 대비 5% 이상을 신청하시면 5점 만점입니다. 단체 사업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5% 이상으로 책정하셔도 무방하지만 5%보다 많이 신청한다고 하여 가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5% 이하는 단계별로 점수가 차등 적용되어 감점됩니다. 선정 결과 발표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3월 11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정 단체에 한하여 개별 문자 또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합니다. 시스템 오류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할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나 보조금 관리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 방법입니다. 다음 시스템 접속과 사용 방법을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검색창에서 서울시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검색하셔서 ssd.e서울.go.kr로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sd.우리뱅크.com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이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셨다면 상단의 서울시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의 사업 공고 신청 탭에서 사업 공고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회원가입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보조금 관리 시스템 아이디가 있어도 로그인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 참여 신청 버튼이 아닌 사업 공고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등관리협치과에서 공고한 2022년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고글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하단의 첨부 파일들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첨부 파일 중 양식 1, 2, 3은 접수 시 필수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들입니다. 양식과 더불어 단체의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 작성 방법은 이후 순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양식을 모두 작성하셨다면 우측 하단 사업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에서 파일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하신 신청서, 단체 소개서, 사업계획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단에 단체 정보도 꼼꼼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정보의 등록 부처와 등록번호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 기준이 아닌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 책임자 정보는 신청 내용을 수정하거나 선정 결과를 확인하실 때도 필요하니 잊어버리지 않도록 캡처하시거나 따로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작성하셨다면 개인정보 동의서에 동의를 하시고 하단의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이 불가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버튼이 아닌 임시 저장 버튼을 클릭하신다면 추후에 수정을 하실 수 있지만 접수 마감일 전까지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되니 제출 버튼을 꼭 접수 마감 전까지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리면 임시 저장한 것을 제출하신 것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 반드시 제출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저장을 하여 수정하는 방법은 먼저 접속하셨던 보조금 관리 시스템의 공고글에서 신청 정보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해 놓았던 사업 책임자 정보를 입력하여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접수 신청 화면에 다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 결과 발표일인 3월 11일 이후에 공고문에 접속하시면 신청 정보 수정 버튼이 결과 발표 버튼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결과 발표 버튼을 클릭하시고 사업 책임자 정보를 입력하시면 선정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성하신 서류를 형식에 맞게 파일명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1 사업신청서는 단체명 언더바 숫자 1점 사업신청서, 양식 2 단체 소개서는 단체명 언더바 숫자 2점 단체 소개서, 양식 3 사업계획서는 단체명 언더바 숫자 3점 사업계획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은 단체명 언더바 숫자 4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으로 파일명을 변경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단체명이 공익활동협회라면 공익활동협회 언더바 숫자 1점 사업신청서와 같은 형식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서입니다. 사업신청서는 평가 항목 중 단체의 조직 역량의 지표가 될 자료입니다.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에 명시된 그대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지 주소는 도로명 기준으로 입력하시고 실무 담당자 정보는 신청하신 사업이 선정되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실무 담당자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인원 및 회원수 현황은 정관과 회원 명부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작성하시고 직원은 고용보험에서 단체에 소속된 직원 수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사항은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 등록증 기준이 아닌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기준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최근 3년간 시보조금 지원 사항은 서울시 모든 부서에서 지원받은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시고 신청 현황의 사업 유형은 1개만 신청하셔야 하며 사업명은 너무 길지 않게 20자 이내로 추진 내용은 간략하게 3줄 이내로 요약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작성을 완료하셨다면 날짜와 단체명을 기입하시고 단체의 직인을 날인한 것을 스캔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단체 소개서입니다. 단체명, 주소 및 연락처, 등록사항은 양식 1 사업신청서에서 작성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설립 목적은 단체의 정관에 명시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의 연역과 인력 현황은 단체의 사업 역량을 평가하는 자료입니다. 정관에 나온 임원과 고용보험에서 단체에 소속된 직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시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비상근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최근 총회 개최 내용을 기준으로 예산과 활동 실적, 단체에서 추진할 주요 사업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고, 주요 사업 추진 실적은 공익 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을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로 사업 내용과 성과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2022년 올해 주요 사업은 본 사업, 공익활동 지원 사업으로 기재해 주시거나 별도로 추진하고 있거나 할 계획인 사업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 계획서입니다. 사업 계획서는 본 사업,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아 수행할 사업에 대한 계획서입니다. 사업명은 본 사업명이 아닌 단체에서 본 사업을 통해 수행할 사업명을 기재하시고, 사업기간은 2022년 3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사업의 목적은 단체 설립 목적에 맞아야 하며, 사업 내용은 뒤에 작성할 세부 추진 계획을 참고해 3개 정도 큰 부류로 나누어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3개 정도의 큰 부류로 나누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꼭 3개 분류로 나누지 않아도 되며 1개의 분류만 작성하셔도 되고 4개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사업비는 양식 1 사업 신청서와 같은 금액으로 신청하시고, 보조금 신청액은 뒤에서 작성할 예산 편성을 보고 인건비 항목, 홍보비 항목, 사업 진행비 항목, 활동비 항목을 각각 작성하고 보조금 대비 그 비율도 함께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 추진 계획은 단체가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수행할 사업 계획을 단체의 경험을 통해 파악한 현황과 문제점과 추진 계획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추진 계획에서 보조금 집행 계획은 3월 11일부터가 아닌 약정 체결 이후인 4월 초 이후로 계획하시고, 자부담 집행 계획의 경우는 선정 결과 발표 이후인 3월 11일부터 가능합니다. 사업비 구성은 하단의 세부 산출 내역을 모두 작성하시고 구성된 항목별 금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총 사업비는 자부담 금액과 보조 금액을 합한 금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부담 금액은 5% 이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출 항목별 세부 산출 내역 작성 방법은 이후 지경민 주무관이 진행할 사업 예산 편성 기준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사업 진행 후 또는 사업 진행 중 진행한 행사나 강의 등을 마친 후에 예상되는 효과에 대하여 기입하시면 됩니다. 회의나 행사 등을 몇 회 할 것인지, 대상자 수는 몇 명으로 할지, 이를 통한 파급 효과는 무엇이 될지를 정리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신청서, 단체 속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6매 이내로 최대한 자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통해 진행하실 사업계획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계획은 선정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위생점검과 같이 공권력이 필요한 사업, 단순히 단체를 홍보하거나 단체 기념 행사를 위한 사업, 일회성 또는 전시성 위주의 사업, 장학금 사업과 같은 단순 재정 집행적 사업, 사업 수혜 대상이 불분명하거나 단체 회원 중심인 사업, 단체의 재산 증식이나 자산 구입 위주의 사업, 인건비나 급식비 같은 경상비 위주의 사업, 특정 시설이나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국제, 전국, 소수자치구 단위에 국한된 사업은 평가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부담 책정을 하실 때는 신청하실 보조금 대비 5% 이상을 책정하셔야 하며, 5%보다 높게 한다고 하여 가점은 없으나 그보다 낮으면 감점 대상입니다. 5%보다 낮게 하여 선정되어도 선정 후에 5% 이상으로 조율하셔야 합니다. 또한 예산 편성 시 인건비, 사업 진행비 등 4개의 비목과 강사료, 재료비 등 18개의 세목이 있는데, 이 항목들은 이름을 수정하거나 따로 항목을 추가하여 편성하실 수는 없습니다. 지정된 4개의 비목과 18개의 세목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셔야 합니다. 사업계획과 추진 효과는 가장 중요한 선정 평가 포인트이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고, 사업 진행은 선정 발표 이후인 3월 11일 이후부터 가능하나 보조금 집행 계획은 약정 체결 이후인 4월 초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부담 집행 계획의 경우는 선정 결과 발표 이후인 3월 11일부터 가능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사업은 독립사업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단체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연례,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2022년 3월과 6월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올 상반기 3월부터 6월까지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업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모사업 추진 일정 및 개요에 대해 설명드린 권순일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계획서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해 지경민 주무관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갈등관리협칙과 지경민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사업계획서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크게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총 4개 예산 항목으로 구분되며 항목 내에는 총 18개의 세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위 18개의 세목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편성해야 하며 세목에 없는 내용을 임의로 신설하여 예산 편성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설명서 37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단체의 임직원, 사업수행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강사료, 회의 참석비, 원고료 등 세목당 지급 한도액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한 회계 및 행정 처리를 위한 단기 인력을 고용할 경우 보조금의 15% 이내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강사료를 편성할 때는 강사비 지급 기준표에 따라 해당 등급에 맞는 강사료를 책정해야 합니다. 강의는 기본 1시간이며 최대 3시간까지 강의 시간이 인정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표 하단에 있는 보조 강사의 경우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해당이 되지 않을 때는 단순 인건비로 편성해야 합니다. 다수인 출연 단체 예술 공연의 경우 지급 기준표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의 참석비는 세미나, 회의 등의 회의 발표자 또는 토론자가 지급 대상이 되며 단순히 회의에 참여하거나 참석한 것만으로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편성 한도는 2시간 미만 회의의 경우에는 15만원 한도이며 2시간 이상 회의의 경우에는 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1일 1회에 하나입니다. 단순 인건비는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초단기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며 표에 있는 지급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의 회계 행정을 위해 초단기 형태로 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사업 수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총 보조금의 15% 한도 내에서 단순 인건비 지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단순 인건비 편성 기준은 1인당 1일 최대 8시간,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무 이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형 생활임금 기준인 1시간당 1,770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하루 8시간 최대 86,160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원고료는 교재나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 원고를 집필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고 신규 작성 원고만 대상이 됩니다. 강사가 원고료가 지급된 해당 원고로 강의를 하는 경우 원고료와 강사료,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편성 한도는 A4 용지 한 면당 12,000원이며 한 건당 최대 48만원까지 편성 가능합니다. 통역료 및 번역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요율표 기준 단가를 적용해서 편성하시면 됩니다. 사업설명서 40쪽입니다. 홍보비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홍보물이나 홍보용품, 현수막 등을 만들 때 편성할 수 있으며 기프티콘, 상품권, 시상금, 기념품 등은 예산 편성이 불가합니다. 인쇄비는 팸플릿, 책자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쇄물을 제작할 때 편성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경인세를 권장하고 인쇄 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등을 고려하여 편성해야 합니다. 시내외 여비는 사업 수행을 위해 단체의 임직원, 사업 수행자의 출장 비용을 의미하며 사업의 단순 참여자나 행사 참석자 등의 교통비는 사업 진행비의 기타 항목으로 운영비 성격으로 산출하여 예산 편성을 해야 합니다. 다만 참여자나 회의 참석자에게 교통카드를 충전해서 지급하는 등의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내 숙박비는 행사 등의 참석자들이 이용하는 숙박 비용이며 임직원 또는 단체와 관련된 부동산이나 숙박시설을 임차할 수 없습니다.
서울 시내의 경우 1박당 7만원 한도이며 광역시는 6만원, 기타 지역은 5만원 한도 내에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 설명서 41쪽입니다. 식비는 각종 행사나 강연 등의 참가자를 위한 비목이며 단체의 임직원, 사업 수행자만 구성된 회의나 행사 식비로는 편성할 수 없고 참여자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식비의 편성 상한액은 100만원이며 1인 1식 8,000원 한도 내에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식 지원 사업을 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채소, 육류 등 재료 구매를 식비로 편성하지 말고 물품 구입비로 편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담회비는 각종 행사나 회의 등 참가자를 위해 사용한 커피 등의 다과 비용을 의미하며 식비와 마찬가지로 단체의 임직원, 사업 수행자만 구성된 모임에서는 지출할 수 없습니다. 간담회비의 편성 상한액은 20만원이며 1인 1식 4,000원 한도 내에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물품 구입비의 경우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트북이나 가구, 냉장고 등 단체의 자산성 물품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자산성 물품 등이 사업 수행에 꼭 필요하시다면 임차를 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동영상 제작처럼 외주 업체에 제작을 일괄 의뢰하는 용역성 경비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관 및 임차비는 사업에 필요한 장소,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이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임직원 또는 단체와 관련이 있는 사업장 및 부동산 임차를 할 수 없습니다. 활동비 중에 특근 매식비는 반드시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하며 단체 임직원, 사업 수행자가 초과 근무 또는 휴일 근무 시 사용하실 수 있는 식사 비용입니다. 회의나 행사 참여자들의 식사비는 사업 진행비의 식비로 편성해야 합니다. 편성 한도는 식비와 마찬가지로 1인 1식 8,000원입니다. 사무용품비는 사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이 아닌 사업 관리를 위해 소비하는 사무용 물품 구매 비용입니다. 편성 한도는 보조금 사무용품비 편성 한도액 기준 3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소액 물품 구입 비용이며 사업 선정 후 계약 체결 시 가입하는 이행보증 보험료는 재료비 중에서 반드시 자부담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편성 한도는 보조금 사무용품비 편성 한도액 기준 2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사업계획서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갈등관리협칙과 공익활동지원팀에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2022년 공익활동지원사업 설명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올해 지원사업 선정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